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너스위치 서민재 코치입니다. 금일은 니체의 말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고요. 이 책은 일본 역대 최다 200만 부 돌파를 했던 책으로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근데 니체의 말 2까지도 나왔었는데 유명한 이 니체의 말 1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결국에는 이제 니체의 그 책들에서 중요한 좋은 내용들을 이제 뽑아서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그리고 삶에 좀 교훈이 될 만한 말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 보실 수 있게 짤막하게 이제 나온 내용들이고요. 한번 읽어 보면 뭐 하나하나가 다 명언들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워낙 이제 또 그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던가, 뭐 선악을 넘어서,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그리고 반시대적 고찰 등의 이런 책들에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가 나름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읽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고,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좀 더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조금 말을 순화를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하루에 한 가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제를 각오하라. 작은 일에 자제심을 발휘할 수 없다면 큰 일에서도 자제심을 기대할 수 없고 성공에도 이룰 수 없다.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슴 속에 깃들여 있는 욕망을 스스로 제어한다는 것이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제력은 결국에는 우리 육체와 정신을 제어한다는 거죠. 이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과거에는 참 깨우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서 항상 귀찮고 뭔가 하기 싫은 일들은 안 하려고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러잖아요. 운동하기 싫어하고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귀찮아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그럴수록 나는 더 피폐해지는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운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제력,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싫어도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그때 깨우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뭐 이불 개는 거, 그리고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거, 그리고 식사를 꼭꼭 챙겨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아주 소소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일상의 일들을 자신이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제력이라고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제력이라는 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컨트롤하는 능력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것 같지는 않아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가 노력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내가 식욕대로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좀 조절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양이 찰 정도만 먹고 허기를 좀 채울 정도만 먹고 더 이상 이제 먹진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뭐 매일 고기 반찬만 먹었다면 그 고기를 조금 이제 줄이고 뭔가 식단대로 가는 이런 형태.
이런 소소한 일들이 결국에는 쌓여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의 활력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의 그 집중력,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우리가 육체를 제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신을 제어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죠. 결국에 육체와 정신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정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제어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신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삶이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요.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만 하니 행복할 리가 있나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생각을 제어하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쪽을 항상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서도 그래도 내가 그 감사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할 만한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삶의 그 작은 행복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기분이 확실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항상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 기분이 이제는 조금씩 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항상 기쁘고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좀 잔잔하게 삶에서 무언가를 나도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뭔가 조금의 그런 열정이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욕 같은 게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생각을 제어하는 것들,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추고 좋은 생각들로 계속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이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길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곧 알 수 있다.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삶의 이제 의미와 그 어떤 그 길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앞의 내용은 결국 이제 타인의 성공을 계속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 많죠. 주변에 보면은 막 TV에도 나오시고 유튜브에도 매일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대로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따라해지는 경우가 있고 따라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게 따라하기 힘드냐면 사람마다 체질이나 성격이나 이제 성향이나 취향 그리고 강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성이라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작정 그 사람처럼 돼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 굉장히 주도적이고 어떤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타고난 성향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도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굉장히
뭔가 추진력도 있는 그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타입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그런 취향, 그리고 자신의 강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정말 추진력 있고 멋진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이게 결국엔 제 성향이 안 맞다라는 걸 나중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만의 그 방법으로 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라 그냥 느긋하게 갑니다. 그래서 남들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는 저 속도만으로 제 속도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죠. 유튜브 보세요. 지금 구독자도 아주 천천히 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대로 그냥 가라고 먼저 가시라고 보내드리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뿐이죠. 그걸 굳이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못났네,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신만의 특성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타인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말로 자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의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행동이야말로 타인의 믿음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주변에서 이제 말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그 사람은 말만 하느냐 아니면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말만 믿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동을 하는 데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고 그만큼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타인들을 판단할 때에도 이런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각자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타인에게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결국엔 나는 내가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만 사람들은 결국에는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를 믿어달라고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진실로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하도록 이끌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쁨을 안겨 주었는가? 지금까지 자신은 어떠한 것에 몰입하였는가? 이들 질문에 대답하였을 때 자신의 본질이 뚜렷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해요. 이 질문들이 굉장히 저는 와닿는 질문들인데요. 자신의 영혼의 질문들이죠. 결국엔 내 영혼이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정말 가득 채워주는 기쁨을 주었던 활동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몰입하게 만들었던 건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업이나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대답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바로 나오면 너무 좋은데,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고 이걸 바로 답을 낼 수 있다면 이미 많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답을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방향성과 그리고 삶을 사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고 보여져요. 정말 제 인생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몰랐을 때와 알 때로 진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걸 몰랐을 때는 항상 방황하고 항상 힘들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었는데 진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었을 때 그때의 저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일들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코칭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하는 것들도 제가 이걸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 자신이 끌려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에 답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행동을 하면서 찾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